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오늘 한 건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오늘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김태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화가 이제 원산의 모습을 보인 시기는 아까 이거 했죠. 1904년이에요. 1910년이 아니고 1904년. 정확하게 1904년 10월 15일 1904년 10월 15일 동안거 결제날에서 개금불사를 하게 됐죠. 안변에서 개금불사를 마치고 자유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경화의 양은 아직도 유관속복을 하지 않고 승복을 입은 괴승의 모습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의 등장은 1904년 가을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경화법어와 김태읍의 인간경화 평전에서의 언급은 그거 잘못된 오류예요. 시간상의 오류가 있죠. 1910년 아니에요. 두문동을 출발하여 경화는 북으로 이동을 통해서 북으로 이동을 이대는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방향을 틀어서. 왜? 안 되겠어. 걸리니까. 이 시의 초두에 동서로 어지럽다고 표현한 것도 자신의 이동 경로를 혹시 동서로 어지러워 왔다 갔다 하려니까 라는 것이 아닐까는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는 경화의 북행시 중에서 처음으로 주로 남쪽을 떠난 복잡한 심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다른 북녘시보다 감정이 고조되어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봐요. 우연인지 비연인지 이곳 개봉군에서 만난 두문동 강봉원에게 화답을 하고 있는 이 시는 여러 해 전부터 학문을 하고 있지만 대성의 가르침도 여러 해부터 학문하고 있는 건 유교, 대성의 가르침은 불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문은 불도유 삼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도교, 유인을 만났지만 마음으로 멀리하고 도교. 다 싫어? 다 싫어. 싫어. 그래서 대도를 이룬 후 다행히 도인을 만나도 시덥지 않아서 마음으로 벌려 도인의 경지인 영경을 탐구하려고 해도 영경이 그거죠. 도교의 이상향. 탐구해도 말도 안 돼. 말과 같이 안 돼. 말과 같이. 그래서 현재 경화의 마음은 모두 다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경화는 대도를 성취한 후 자신의 행리를 전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시선에 실망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부정적으로 바라보든지 말든지 전봉준 때문에 쫓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만 이 뜬구름 구름 밖으로 신선이 살고 있다는 어디 청량주가 있는데, 청량주 소리가 물결 소리가 들리기는 해. 에이? 근데 그 강 이름이 뭘까요? 예성강이나 임진강이겠지요. 뭐 두문동이니까. 그죠? 그 강물 소리가 들려서 청량주가 가까이 보이지만 두견새가 오는 소리가 백발을 재촉한다 했으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가자. 얘기는 두견새의 소리는 백발을 재촉하는 듯이 구슬프게 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나라 선불교를 익혀도록 했던 여러 가지 공이 있고 없건 간에, 여기서는 지금 전봉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선불교를 일으키고자 했던 자신의 공이 있고 없고 간에만 했지, 전봉준이 민족의 지도자로 그걸 했는데 그 공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그게 뭐죠? 아까 뭐래죠? 원척? 출격이냐 배척이냐 다 필요 없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출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벼슬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나거나. 그런데 그런 공들이 다 필요 없다. 단칼에 다 잘라버리고 거절해버린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전봉준 이야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선불교를 일으키려다 노력해 어떤 여러 가지 이 경선사가 지금 따지게 생겼습니까? 간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오롯이 푸른 삿갓 쓰고 안개 낀 계곡에서 낚시질하고 있는 강봉원, 네가 부럽더라. 촌노 강봉원이 부럽다 그랬죠? 이거 딱하지.
그리고는 지금 북으로 막 방랑을 시작한 경호는 모든 벼슬을 버리고 강태공이 되어 낚시질하고 있는 강봉원을 자신과 빗대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경호는 세간의 비난을 염두에 안 뒀다니까. 그런 거 눈 깜짝도 안 해. 자신을 폄훼하는 무리들 향해 그것도 아니고, 혹시 그래서 갔나? 그게 아니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 그것도 지금 발딛고 말할 때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섭한 건 뭐야? 출척간에 전봉준 간 거, 동학농이 실패한 거, 그거죠. 대한 섭섭함과 늙음을 두견 새소리에서 느끼고 있더라. 다가온 현실에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즐기고 있는 일 없는 늙은이 강봉원이 차라리 부러워. 늙은 노승 경허다. 아무튼 경허는 정처 없는 여정으로 걸어서 이곳 두문동의 첫 여정지에 당도했죠. 첫 여정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정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여정지는 이제 저기 이제 갔다가 다 오는데, 황해도 곡산군 신평면이죠. 곡산군은 황해도의 동북단에 있는 군으로, 동쪽은 함경남도 문천군과 강원도 이천군, 서쪽은 황해도 수안군, 남쪽은 신계군, 북쪽은 평안남도 양덕군 성천군 등에 각각 접하고 있더라. 곡산군 신평면이. 그런데 이제 신평면에 누가 어디로 오느냐? 박영상이라는 사람을 경허사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박씨로 봐서 혹시 경허선사의 어머니, 모친 쪽에 외가 쪽에 있는 친척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냐면 띵김맞게 박영상이를 못 하려고 찾아와. 알지도 못하는데. 원산에서 쫓겨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경허는 아직도 동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팡질팡하고 있고, 경기도를 벗어나 이제 황해도를 통과하고 있는데, 아래 시도 역시 박영상에게 화답하는 화답시예요. 경허선사는 거의 먼저 써주는 시가 없다 그랬죠. 기껏해야 먼저 써준 사람은 누구? 남전당이랬죠. 더구나 경허는 경기도 개평군을 출발로 하여 오대산 월정사를 거쳐가지고 안변 서강사를 거쳐서 원산을 거쳐서 황해도까지 흘러들어와서 객으로 신평에 도착했다는 걸 보니까 박영상을 앓은 거예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려 이곳에 도착했을까. 또한 그 친분이 두터운 것을 과시하는 걸로 봐서 뭐더라? 밀양박씨네 어머니네 친척인가. 사가로도 이름이 높다고 하니까 사가는 뭐예요? 문장가, 문필가, 문장가로서 이름이 높은 박영상은 역시 대문장가라고 하죠. 경허에게는 서로 직위가 돼요. 경허는 더 문장가니까.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었으리라고 본다. 경허는 문장이 뛰어나고 인품이 고결한 하남을 지음자라고 했듯이 박영산의 성품과 학문을 크게 칭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칭찬하는 시 한번 볼까요? 칭찬하는 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또 화 박영상이야. 화답시죠. 객으로 도착했어요. 객도 신평 석취생이요. 객으로 도착해 신평에, 여기 이름이 신평이야. 신평군. 황해도 곡산군 신평면이네. 신평면. 객도 신평 석취생이요. 저녁에 도착하고 보니까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기더라 이런 말이에요. 취생. 우리가 취사한다 그러잖아요.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저녁 연기가 각 집에 굴뚝에서 펄펄펄펄 풍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고의 배군령이요. 선생의 고결한 인품은 거처가 의지하는 곳이니까 거처죠. 의지할 의. 선생 고결한 높은 거처가 배군에 이게 뭐야? 어려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영 어려 있어. 그래서 이 영자가 이 무슨 영자일까? 찰령 기울측 하는데 어릴 영자인가 보다. 이게 어려 있다라고 하니까. 보자. 나무의 기둥영자네.
기둥령 나무목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기둥에 흰 구름에 기둥처럼 돼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높은 걸처가 그 기둥에 흰 구름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 박영상이네 집이. 그 선생의 높은 거처가 백운이 기둥에 걸려 있더라. 흰 구름이 걸쳐 있더라 이런 얘기죠. 기어성하 이미 높은 성인의 경지 학문에 깊이 능히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깊이 능히 얻었으니까 누가 성인의 정도에 오를 정도로 학문이 섭렵했다라고 하니까 박영상이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성현의 학문에 깊이 섭렵을 했고 하묵녀 황차죠. 황시 하물며 이것이 사가로도 이는 이시자니까 사가로도 역시 대유명 울명이죠. 아주 유명하더라 이런 말이죠. 사가로도 이름을 크게 떨치고 있더라. 누가? 박영상이가. 그리고 방계 옆방이죠. 개울가의 주변에는 개울가 주변에 또 들어갔어. 개울가 주변에는 전무요. 반이랑, 이랑무자죠. 이랑무. 개울가 주변에 이랑 반이랑은 따르고 있어요. 류자, 물이 흘러가는 거. 물이 흘러가는 측면을 따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니까 개울가에 밭이 쫙 있는데 그 물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측면으로 쭉 이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정리가 가지런하게 잘 돼 있다라는 얘기지. 개울가를 따라서 반이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랑무자. 그래서 개울가에 방계, 전무, 수류, 측자죠. 가지런하고 또 그 다음에 축대죠. 축대. 부석 축대죠. 부석 첨두 대곡경이라. 부석 첨두 처마의 머리는 이 축대가 처마 머리를 따라서 띠를 이뤄 가지고 곡경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축대는 또 반이랑은 개울을 따라서 가지런히 있고 이 축대는 처마 끝에까지 다 싸가지고 닿을 듯 말 듯 해갖고 또 골짜기를 따라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지. 골짜기를 따라서 비스듬히 띠를 이루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축대는 처마 끝에, 첨두니까 처마 끝에 닿을 듯 말 듯. 그리고 반이랑은 개울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박영상인의 집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닿을 듯 골짜기에 비스듬해라.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를 보니까 뭐더라? 이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요. 네? 부석 축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동지여군 상대만이요. 동지 여군 그대와 같은 동지를 이 동지 박영상이를 지금사 상대하는 게 너무 늦었더라 이란 말이야. 늦게사 상대해서 만나다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박영상이를 만나니까 경허선사가 굉장히 이 동지감을 느끼고 인품이 훌륭하고 사가로도 이름이 높고 집도 높은 거처를 거느리고 또 반이랑도 가지런히 돼 있고 축대가 또 처마 끝에 닿을 듯 말 듯하게 골짜기를 따라서 돼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이 사람이 이 박영상이의 인품을 보고 경허사가 좋아가지고 여군 그대와 같은 동지를 내가 상대하는데 이렇게 늦게사 만나다니 뭐하더라. 참으로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박영상이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유생이요. 사가로도 이름이 높다고 돼 있잖아요. 유생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이 박영상네 집을 들렸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그 박씨니까 어머니가 밀양 박씨라 그 박씨네 친척이 아닐까. 왜냐면 땡김맞게 그냥 북한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저기 원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리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객으로 왔다고 써 있잖아요. 객으로 아까 뭐라고 써 있지? 객 여기 있잖아. 객도 객으로 도착했어요. 어디에? 신평에 도착했어. 그랬더니 벌써 저녁 때가 됐다 이러게요. 밥 얻어 먹어야죠. 그래서 그대 같은 동지를 이제서 만나다니 너무 슬프다. 그런데 떠나야 돼. 일공이 뭐야? 지팡이 하나 짚고 요새로. 요새. 이 요새를 보면 뭐예요? 변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요새로 가는가 뭐더라? 불승정이라. 정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고요. 안타깝다. 헤어지기가 너무 이 감정을 가눌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대 같은 동지를 인제서 만나다니 안타까워서 지팡이 하나 들고 변방으로 떠나는 이 마음의 심정을 가눌 길이 없더라. 왜? 이거 출발인데. 인제서 첫 출발인데. 그러니까 강봉원이를 만난 건 강봉원이는 전혀 모르는 그냥 강태공이고 말 그대로 강태공이네. 그죠? 강태공이고 이 박영상이는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서 객으로 신평으로 와갖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니까 좀 사가로도 이름이 높고 참 인품도 훌륭해. 근데 그대 같은 동지 이렇게 늦게 만났으니 내가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응?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떠나야 돼.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변방으로 멀리 있던 변방으로 갈 생각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방이 어디냐면은 강계읍성이에요. 강계읍성이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점쟁이처럼 경화선사가 자기가 갈 곳을 이미 알고 있어. 변방으로 멀리 떠나는 이 심정을 가눌 길이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길승이 여기 있잖아요. 이 심정을 이겨내기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변방으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뭐였지? 이류중행이니 무슨 뭐 화강동제 같은 소리야. 박영상에게 화답하는 경어는 기행문을 쓰듯이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움직임의 동선을 자세히 그려내고 있잖아요. 뭐가 반니랑은 개울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축대는 처마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불경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객으로 신평에 도착하니 어느덧 저녁 무렵이라 집집마다 마다 밥 짓는 연영 연기가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박영상 선생의 높은 인품으로 그의 거체에는 흰구름마저 걸쳐 있어. 어디에? 기둥에. 흰구름마저 기둥에 탁 걸쳐 있어. 멋있어? 누각이 있나 보죠 또. 박영상에는 성현의 학문을 깊이 섭렵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박영상은 유학에 대가더라. 사가로 써도 이미 이름이 쩌렁쩌렁하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크게 떨쳤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경허선사가 좀 뻥이 좀 심하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혀 세우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굉장히 겸황지덕이 높고 그런 분이라 박영상이를 그냥 한껏 칭찬하고 있는 거죠. 단정한 그의 인품 마냥 개울가의 반니랑까지도 가지런하고 축대마다도 처마 끝에 닿을 듯 말 듯 골짜기를 따라서 비스듬히 가지런하다고 경어는 박영상을 크게 칭찬하고 있다. 나와 뜻이 같은 그대를 이제서 만나다니 참으로 애석하구나. 그래도 이제 내가 이별을 앞둔 이 시간 늙은 노승 경어는 방랑자로서 지팡이를 짚어야 돼. 지팡이 하나 딸랑 그 소리예요. 여기서 일공이라는 뜻은 없어졌네.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또다시 변방길 멀리 가야 어디로 갈지 몰라. 요새라고 써있죠. 경허선사는 저 날창날창한 지팡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벼워서. 지팡이 겸 주장자. 그래서 들을 때는 주장자 같으잖아. 대체 주장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노승경은 방랑자로서 지팡이 깃고 또다시 변방길 멀리 어디까지 요새까지 가야 하지만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북쪽 압록강에 이르는 유원으로 다시 떠나가야 하는 아쉬운 심정을 가눌 길 없어 하고 있더라. 유원만 지나나요? 벽동군도 지나죠. 장진군도 지나죠.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이게 초행길이야. 처음으로 이제 강봉원 헤어지고 처음으로 가는 길이죠. 이거 황해도 곡상군 신평면은 북으로의 여정에서 초입이야. 첫 번째 걸린 곳인데 뭐 그대 같은 지기를 이제 만나서 뭘 어쩐다고? 출발인데. 그래서 객승경화는 이제 떠돌이가 되어 정처 없이 떠다니는 방랑객으로 이제 그의 영혼은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는 철저한 대자유인. 대자유인 좀 쓰지 말라고. 그냥 괜히 전봉준을 몰랐을 때니까 무조건 대자유인이에요. 박영상이 있는 이곳 신평은 황해도로 경화의 고향마을 호서와 모처럼 가깝죠. 경화가 북쪽으로 떠난 이래 두문동을 제외하고 당장 남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이 곡상군 신평에 있는 이 박영상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두문동을 제외하고 가장 남쪽이다. 남쪽에서 만난 지음자 하남이래로 모처럼 북록장에서 만난 지음자 박영상, 내 뜻을 알아주는 같은 지기. 이별을 옛날 한한가의 이별이 아쉬워 이별시를 남겼던 것처럼 전별시죠. 전별시를 남겼던 것처럼 시 한 수로 이별의 슬픔을 달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해도 곡상군 신풍면 지나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 영변이네요. 영변이 먼저 나오나 보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가 진짜 경원사가 이 약산을 가요. 약산을 가셔서 배고파서 진달래꽃 따드시고 굉장히 반가워하죠. 가니까 딱 그게 뭐더라. 그 남쪽에서 본 풍물이 그대로 있어서 그냥 고향 생각에 푹 젖어요. 이 영변. 그리고 또 영변에 가면은 또 신시장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또 날품팔이를 하면서 돈을 조금 벌어요. 노잣돈을. 영변. 영변은 김서울의 진달래꽃의 진원지죠. 신시장이라는 것으로 보아 새시장이 개설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뭐 신문물을 자꾸 들여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우리의 말하는 장터, 그 장터가 이제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영변에 신시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거기 가서 신시장이라고 새로 생기니까 이제 신시장 개설하는 날이니까 술도 공짜로 주고 또 거기 가니까 또 일거리도 있어. 응? 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날품팔이도 하고 또 거기서 뜨내들끼리 모여서 자고 그래요. 새 시장이 개설한 모양이다. 술기운이 얼큰한 것으로 보아 경어의 기분이 절로 모처럼 술 한잔 얻어 드시는 거죠. 남쪽에서 북으로 떠나오면서 어디 술 한잔 먹을 데가 없었는데 장이 개설을 하니까 개장 기념으로 술을 준 것 같아요. 공짜 술. 그래서 술기운이 얼큰한 것으로 보아 경어의 기분이 절로 좋아 시 한 수가 절로 나온다. 이곳 영변은 큰 물은 흘러흘러 천리 나가는 이곳 영변에 흘러가는 강이 뭐 있을까요? 청천강, 재령강 그런 거 있겠죠. 남동부 경계를 따라 청천강 나오네. 청천강이 흐르고 중부에는 구룡강도 흐르더라. 그리고 서부에는 대령강도 흐르더라 이런 얘기죠. 웅장한 산봉을 흐르는 뾰족뾰족하고 만길 벼랑으로 산세가 험하다는 이 산은 김서울의 약산. 이 약산은 말 그대로 진짜 약초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약산이래요. 약산으로 평안북도 영북 영변 서쪽에 있는 산이다. 아마도 관서팔경의 하나인 이게 관서지방이잖아요. 지금 관서지방의 8경 중에 하나인 약산동대가 있다고 합니다. 약산동대. 그러니까 약산이라는 산에 동대라는 뭔 큰 누각이 있나 봐요. 그것이 8경이에요. 경치가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서 약산동대가 있고 옛부터 진달래가 유명하다는 이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더라. 노승경화는 오늘 기분이 매우 좋아 보인다.
얼큰한 술기운에 시를 한 술 푸니까 내가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 기분이 막 들떠있더라 얘기죠. 오늘은 김소월의 시로 유명한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을 찾아 새로 생긴 신시장 안에서 요정을 풀으려고 해요. 네,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잔다 이런 얘기죠. 하늘 훈훈하게 비치는 토덕. 여기 오니까 그동안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어르신이라고 대접을 해주고 또 신시장을 새로 개설해 갖고 술도 한 잔씩 주고 그래서 뭐라 그래 하늘 훈훈하게 비치는 도덕, 미덕, 풍속 앞에 풍속을 누가 숭상치 않을 것이며 경어는 평소 유교를 숭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예를 숭상하고 있더라. 예를 그래서 경서가 좋아해요. 시는 근데 왜 안 나와? 시는 빼먹고 안 시는 것 같아. 시 안 나왔죠? 시 안 나왔지? 나왔나? 지나갔나? 아니지, 안 나왔지. 안 나온다. 오마이 카트. 시를 안 실었어. 못 실었어요. 제가 못 실은 거지. 뭐. 퍼오는 과정에서 시를 퍼오지 못했어요. 내용만 그냥 보시면 돼. 그리고 옛날에 시했어. 바다 같은 문장은 울리기를 기다리지도 않는 이건 뭐냐면 내가 바다보다도 더 넓은 문장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문장이 빛을 발하기는 기다리지도 않는다. 내가 바다 같은 문장이 내가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대접받기는 내 기다리지도 않아. 내 목은 자신의 문장력에 대한 겸양지덕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괴로움이나 그리고 또 뭐래요. 괴로움이나 명예스러운 명예, 영화스러운 명예 다 버리고 아까 했죠. 출척 그죠? 괴로움도 버려. 영예스러운 명예도 버려. 뭐처럼 살고 싶어. 구름과 학을 벗삼아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고. 남은 여생이 이제 떠나오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이제 남은 여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 괴로움이나 영화로운 명예를 다 버리고 하늘과 구름과 학을 벗삼아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고 읊고 있는 경우는 자신의 광어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시장에서 영변 신시장을 지나며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시가. 네, 안 올렸네다가 부질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영변 신시장에서 술자는 경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있어요. 술 한 잔 얻어 드시니까 그냥 다 필요 없구나. 남은 여생은 구름과 학을 벗삼아 그냥 뭐다. 구름 괴로움과 영화도 필요 없고 다 버린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있는 아휴 힘들다. 무념무상의 감노수 한 잔을 막걸리겠죠. 뭐 그래봐야 신시장 시장에서 먹는 게 뭐 탁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얻어 드시고 뿅 갔어. 여승사. 자 이번에는 평안북도 향산군. 향산군은 뭐예요? 묘향산이 있는 곳이에요. 묘향산, 향산군. 상원암은 거기 제일 큰 건 상원암이 있죠, 그죠? 상원암은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라는 절의 말사예요. 부소감자죠. 부소감자로 북한에서는 엄청 커. 국보 제41호로 지정돼 있을 만큼 그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그 가치가 있는 곳이다. 특히 상원암의 현판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아마도 경어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것을 방문하고 있어요. 상원암을 방문하고 있죠. 여기도 또 안 썼나? 마침 오하천 선비와 여기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나는 길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쓴 거예요. 왜냐면 오하천이는 지금 어디서 나와야 돼요? 강안개까지 안착을 한 뒤에 놀러 와요 여기를. 근데 이제 요 지금 이동 경로도는 상원암이 먼저 나오니까 그냥 써버린 거예요. 오하천 선비와 회포를 푸는 장소로 이곳 상원암을 선택하여 그들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하천은 경어선사가 새들어라는 문간방 새들어 사는 주인옹이라고 그랬죠. 이후 경어는 이곳에서 오하천과 또다시 만나 세 편의 시를 남긴다. 여기에서 세 편을 남겨요. 그런데 이 시는 경어가 이미 강계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오하천은 경어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 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경어사가 올라가다가 이 상하남을 들린 게 아니고 완전히 관계에 안착을 한 다음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상하남이 먼저 나오니까, 향산군이 먼저 나오니까 쓴 것 뿐이죠. 한번 봅시다. 상하남여 하천 서고 회포를 풀다랬죠. 상하남에서 하천과 더불어 회포를 풀다. 그래서 뭐래요? 빈모 수백. 빈모는 뭐랬어요? 빈모는 구렛나루 빈자죠. 양쪽에 구렛나루 빈모가 비록 수 하얗지만, 구렛나루 빈모가 비록 하얗지만 눈은 능히 푸르다 이런 말이야. 눈은 그냥 반짝반짝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야. 경어선사가 내 구렛나루 수염은 하얗게 백설이 내렸는데 내 눈은 아직도 푸르둥둥해. 시퍼래. 푸르군. 그리고 뭐래요? 차희 송문, 또 기쁘다. 송문을 걸어 걸고 진일경, 진일 보낸단 말이야. 진종일 송문을 걸어 걸고 차로 종일을 보내니까 아주 기쁘더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송문을 걸어 다녔다는 얘기는 뭐죠? 송문은 절문을 말하는 거예요. 선방문 또는 산문, 산에 있는 문. 그래서 소나무문을 걸어 잠궈 놓고 진종일 보냈네. 그러면서 이 사찰이 뭐더라고? 폐엽경. 폐엽경이 뭐죠? 폐엽경은 그 수다라경이라고도 해갖고 그 껍질, 나무 껍질, 폐엽나무 껍질로 거다가 경을 쓴 그 경을 보시니까 범찰이에요. 거기는 범찰. 왜냐하면 그 큰 절에서만 그런 수다라경, 폐엽경을 갖다가 모셔놓을 수 있지. 인도에서 들어온 직접 오리지널 산이죠. 그래서 폐엽경을 모셔놓은 진회 범찰이더라 이 말이야. 진짜 폐엽경을 모셔놓은 모아놓은 범찰이더라. 어디가? 상어남이. 폐엽경진 회범찰이요. 삭고는 갈매기죠. 삭고나 삭고맹, 색고맹관. 맹이라는 거 뭐야? 벗삼아. 관은 뭐야? 관습적으로 삭고맹관 갱어정이요. 그러니까 또다시 삭고를 벗삼아 또다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이다. 누가? 이거는 이제 오하천을 말하는 거겠죠. 물가에서 물가정자죠 이게? 물가정자. 물가에서 물고기를 또다시 낚는 그러한 그 은자다. 누가? 경어선사가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하천이랑 같이 여기 왔는데 오하천이가 뭐를 좋아하더라? 낚시를 좋아하더라. 낚시를 좋아하니까 또 이건 또 안 써 있어. 이거는 관자니까 익숙하게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거에 익숙한 사람. 맹은 뭐야? 약속한 듯이. 그러니까 언제나 삭구나 벗삼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한 고기 잡는, 물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더라. 여기서 은자라는 얘기는 좋은 말로 해줬겠죠. 왜냐면은 오하천이가 그 벼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은자라고 하더라. 삭구나 벗삼아서 고기를 잡는 은자일세. 누가? 오하천이. 대군 차지. 여기 써있잖아. 그대를 여기서 대하니. 그게 이 대군이, 이 군이 누구예요? 이게 오하천이에요. 그대를 차지. 여기라는 건 어디죠? 이 지금 그 상어남.
그러니까 오화천일을 상원함에서 만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뜻밖의 경어선사는 뭐 승려니까 당연히 상원함을 오겠지만 오화천일을 이곳에서 그대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기를 너는 고기 잡고 나는 솔문을 담가놓고 폐역경을 보고 있는 이러한 인연은 이건 무슨 인연이더라. 아주 맑은 인연이더라. 그래서 차지 대군 차지 그대를 마주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역시 너와 나는 뭐더라. 청년 맑은 인연으로 내가 그냥 만족하더라. 이 족자는 만족할 족자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화천을 만난 거에 대해서 경화선사가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오화천과의 만남을 뭐라고 말해요? 청년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계하인 대몽성이요. 그래서 결계라고 하는 것은 일그러진, 찌그러진 이런 세계가 사바세계라 이런 말이에요. 잘못된, 완전하지 못한 결계에 그 누구가 이거 사람 있죠. 그 누구가 대몽에서 깨울성이죠. 깨울성이니까 이 큰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겠냐 이런 말이야. 이 사바세계에서 이 완전하지 못한 이 결계의 사바세계에서 그 누구가 큰 꿈에서 엄청난 큰 헛꿈이죠. 헛꿈에서 깨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헛꿈에서 지금 못 깨어나는 게 누구더라? 경어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대몽에 꿈꾸듯이 내가 취해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깨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 대몽이 뭐죠? 통학농민혁명이죠. 통학농민혁명을 큰 꿈을 꿨는데 깨져버렸어. 근데 아직도 못 깨어나. 대몽성, 깰성.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사바세계에 그 누구가 이 큰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아름다움을 그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요. 슬퍼? 슬프죠. 계류, 시내계, 버드나무. 시내가의 버드나무는 점점 푸르러만 가는데 산새는 산조어. 시냇가의 버드나무는 점점 푸르르게 가고 산의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시냇가의 버들은 점점 푸르러만 가고 산새들은 노래하고 있는데 여지효수 지난번도 했죠. 여지효수 너와 더불어 이런 얘기요. 너와 더불어 손을 잡고 누구? 오화천과 더불어 손을 잡고 장단정이 뭐랬죠? 짧을 단 긴장 정이랬죠. 그런데 장단정은 장정이랬죠. 장정이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리심리라고 했어요. 지난번도 했어요.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단정은 오리고 장정은 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길이의 단위예요. 정자 곁을 걸어간다는 거는 틀린 얘기. 정자는 아니고 말은 정자지만 그 정자가 아니고 여기는 오리심리 걸어가네. 이렇게 하면 오리고 장정은 심리고 단정은 오리고 그래서 서로 손잡고 오리심리 걸어간다니까 쭉 상하남에서 그 시냇가 버들가들을 따라가지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시냇가 버들가지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 상하남에서 그 모처럼 오화천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맑은 인연, 청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맑은 인연을 보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펼서 점점 푸르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